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의 세 번째 주죠. 네, 이제 거의 세 번째 주도 끝나고 이제 주말이고요. 이제 마지막 주를 향해서 가고 있고, 낮에는 17도, 18도 이렇게 해서 제법 덥더라고요. 예, 그래서 먼지는 조금 심하긴 한데,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죽을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예, 그냥 지낼 만은 하고, 예, 외출은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주말에는. 이게 또 매매하시는 분들, 특히나 만약에 전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시장이 멈추잖아요. 뭐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좀 하기는 하지만, 예, 그 먼지가 심하고, 예, 또 이렇게 집에 계시는 게 편하다고는 해도 외출 좀 하시면서, 예, 건강 좀 챙기시길 바래요. 바깥 생활하고, 예, 이렇게 몸을 많이 써야 건강합니다. 사람을 움직여야, 예, 그래야 건강해져요.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먼저 매매보다는 건강이 중요하니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다음 주를 예상하는, 그리고 예상하는 근거는 또 이번 주에 어땠는가, 혹은 또 그 과거에 어땠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미래는 이제 과거를 보고서 이제 보게 되는데, 예, 그래서 요번 주는 뭐 늘 안 중요한 때가 없고, 안 중요했던 한 주는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없는데, 조금 더 중요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지표 발표가 올해 금리 인하는 뭐 예정대로 하겠다, 그리고 세 번을 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죠. 예, 그 미국의 그 물가가, 예, 좀 생각보다 낮아지질 않아서 금리 인하는 안 하거나 늦어질 거다. 회수가 줄어들고 뭐 이런 예상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예상들을 이제 깨는 그런 지표 발표였죠. 예, 그래서 좀 차트가 좀 요동을 좀 쳤었어요. 예,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음 주를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적어놓기도 했죠. 제가 이 메모장을 실판처럼 쓴다고 그 말씀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그 종목, 그러니까 주요 종목 몇 가지를 볼 거예요. 나머지는 이런 주요 종목들을 가지고 유추해서 생각하면 되니까, 예, 뭐 다 보기는 물리적인 시간도 그렇고 좀 어렵죠. 예, 그래서 몇 가지 볼 종목,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로 제가 거의 뭐 맨 처음에 보는 건 항상 유로 달러였었어요. 예, 예, 그래서 요거, 예, 지금 제가 이제 차트 그 캡처한 그림을 이제 띄워놨죠. 주말이니까 이제 차트가 이제 멈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고 얘기하기가 좀 편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계속 이제 내려갔죠. 이 내려갔다라는 것은, 달러 가치가 상승이에요. 예, 올라가면은 달러 가치는 하락인 거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는 흔해질 거고 달러 가치는 떨어지니까 차트는 올라가야 돼요. 금리 인하라는 그런 발표가 났으면 올라가야 되지만 사실 그동안 이제 많이 반영이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제 발표가 됐을 때는 이제 그런 지표 발표에 대한 영향력이 다 이제 해소가 됐고, 예, 어차피 뻔한 거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오히려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에요. 이건 사실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익숙한 이런 차트일 거예요.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어떤 기대에 부합하는, 혹은 기대보다 약간 정도 좋은 그런 지표 발표면 그 방향으로 간다기보다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 그래서 지표 발표가 있었던 그 직후로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주일간 혹은 이주일간을 봐도 좀 이렇게 하락 일변도에, 예, 이런 차트였고, 유로 달러는 일단 이렇고, 이제 골드를 한번 보면요. 예. 골드도 비슷해요. 예. 인하가 되고, 예, 화폐 가치, 뭐 그 중에서도 이제 달러겠죠. 이제 미국에서의 지표 발표니까 달러 가치가 이제 떨어지면 뭐 당연히 이제 그와 반대되는 상품의 가격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이렇게 차트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예상대로, 뭐 예상을 깼다고는 하지만 많이 깬 건 아니거든요. 그 예상을 깼지만은 많이 깬 건 아닌, 큰 틀에서 보면 예상대로의 지표 발표가 있었다 보니까 금값은 이제 내려가는 거죠. 예, 좀, 예. 이게 그래서 그 금요일에 있었던 지표 발표고, 어, 조정받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뭐 사상 최고가를 이제 경신했다 보니까 이제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는 거고, 근데 이제 아까 유로 달러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골드도 마찬가지인데, 차익을 실현하려는 그런 물량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이제 다시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들이 이제 유입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다시 이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예, 그래서 주 초, 다음 주 초는 이제 좀 조정,
그리고 주말로 갈수록 상승으로 예상한다. 예, 그리고 달러는 전체적으로는 좀 횡보할 것 같다. 예. 금이라는 게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한 상품이고 어떻게 보면 화폐 대신 쓰였던 시기도 길게 있었잖아요. 과거에. 여러분이나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이죠. 그렇긴 해도 달러에 비할 수는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좀 기준이 되는 진짜 우리가 무엇인가의 이 경제에 관해서 판단을 할 때는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달러와 그 미국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경제 활동들 그리고 지표 발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유념하고 달러를 좀 중요하게 예, 좀 취급을 하고 좀 생각을 예, 항상 기반을 깔고서 예, 그렇게 미래 전망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항상 1번에 놓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자, 이제 골드도 이제 그런 달러를 기반으로 한 판단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고, 자, 이거는 비트코인인데, 솔직히 비트코인은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가 다 그렇죠. 예상이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잠시만요. 이게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의 모습이죠. 예, 급하게 오른 데 따른 이익 실현 모습이고, 사실 그런 점에서는 아까 먼저 말씀드린 골드하고 달러랑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인데 이 비트코인이 보면 나스닥이라든가 어떤 유로 달러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좀 대장주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 중에서 그죠? 많은 암호화폐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비중이 50%로 훨씬 넘어갈 거예요. 제가 알기로 한 60에서 70% 정도 하는 걸로 아는데 이 녀석의 흐름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 암호화폐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고 또 이 녀석도 나스닥이라든가 유로 달러를 좀 따라가는 경향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좀 해석의 문제고 나중에 발생하고 나서 솔직히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연계되어 있는 실물 자산이 전혀 없다 보니까 예상이 좀 불가능하죠. 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는데 길게 봐서는 정말 장기적으로 봐서는 좀 오를 거라고는 보여져요. 일반적으로 평소에는 좀 횡보를 하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장기간 횡보를 할지라도 장기 투자하기 나쁘지는 않지 않나. 저는 안 할 겁니다만, 예, 지금까지 추세로 봐서는 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은, 중단기, 그러니까 몇 달 이내에는 좀 횡보, 올 여름까지로 볼게요. 대략. 그때까지는 횡보하거나 약보합 정도로 예상이 되고, 그 안에 또 1억을 넘을지는 그건 뭐 알 수는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1억을 넘어도 약간, 그리고 1억 언더에서 조금 놀 것 같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크루드 오일이에요. 기름값이죠. 골드하고 다를 수가 없겠죠. 실제 차트 모양도 좀 비슷하고, 예, 그 종목이 다르기는 해도 기본적으로 화폐가 아닌 상품이란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상품의 가치는 올라가기 마련이죠. 예, 그래서 골드하고 크게 다르진 않지만 다만 얘는 이제 중동 쪽에서의 이슈가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예, 뭐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뭐 그런 전쟁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란이라던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가 얼마 전에 러시아 본토에 그런 어떤 석유 관련 시설들을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에너지 수급에 뭐 차질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 나들이 수요가 많아서 예, 기름을 많이 쓸 만한 그런 시기가 왔죠. 예, 그래서 요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약간 강보합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내려가는 뭐 단기적인 흐름이 있긴 하지만 100달러는 모르겠어도 90달러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자, 요거는 이제 나스닥이고요. S&P하고 나스닥은 뭐 거의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유로 달러하고 파운드 달러는 거의 같이 움직인다. 근데 그거보다도 상관관계가 더 높죠. 뭐 한 몸이 돼서 움직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너무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많이 오른 데 따른 횡보는 있을 수 있다. 예, 그렇게 뭐 다음 주 나스닥은 그래서 뭐 약보합이다라고 보여지고 지표 발표라든지 그런 게 예상이 부합하게 움직이도록 좀 미국에서는 좀 그런 거 신경을 쓰나 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예상이 가능하게 움직이면 이 차트도 또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요. 예, 어떤 발표가 났을 때는 예, 오히려 더 떨어지거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예, 떨어진다는 말은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네요. 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예, 어떤 발표가 예상을 벗어나지 않으면 예, 그런 것들은 선반영되는 경향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예, 예. 그 시장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전문가들의 예상이 틀릴 이유는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어떤 지표 발표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어떤 거 발표될 때 움직임이랄지 이런 거를 어 언제 무슨 발표가 있다라는 건 다 미리 그게 다 일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하시고 매매할 때 그런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시면 굉장히 수익에 아마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요 종목 한 5가지를 이제 살펴봤고요. 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 때 그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다. 이제 과거 내역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시면 많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이런 종목들도 예상이 좀 가능하실 거니까 매매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전체적으로 이 종목 5가지를 봤을 때는 약보합이 예상이 되지만 개별 종목으로는 좀 다를 수 있는 강보합에 대한 제가 언급을 드린 종목도 있죠.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예보니까 틀릴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생각 못한 점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제가 기회를 좀 제공했다. 요런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솔직히 뭐 조금은 무시해도 될 수 있는 그렇게 좀 주말에 아주 그냥 라이트한 내용으로 제가 저기 말씀을 드려보고 있으니까 그냥 오며가며 뭐 2배속으로 해서 들으셔도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바람으로 지금 이렇게 제가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말 잘들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뵐게요.